네, 토마토 투자클럽 최현주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은 또 어떤 포인트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주실지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요. 어제에 이어서 계속 중국인 단체 관광객 허용과 관련된 내용들 기대가 상당합니다. 뉴스를 보더라도요. 이와 관련된 보도량이 상당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굳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관련된 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업계가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유통업계 그리고 관광업계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공식 발표가 되는 상황입니다. 미용 성형업계도 이와 관련된 기대감이 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인데요. 미용 성형 이쪽은 또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중국의 단체 관광 비자 허용으로 이제 어제 면세점이나 카지노나 다른 여행 관련주라든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 역시 단체 관광이 허용되면은 지금 의료 관광도 같이 늘어날 것으로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용 성형 업계에서도 기대감이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 이제 중국이 한국에서 미용 성형을 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관련 수요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의료 피부 미용 이쪽에서 이제 중국 소비 여력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보툴리눔 톡신하고 HA 필러 수요가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 파마리서치나 비올 원테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 이런 거 많이들 소개시켜 드렸는데 일단 피부과를 가면은 그런 이제 관련 그쪽에서 이제 기기 가지고 하는 시술들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가령 예를 들면은 2주마다 한 번씩 방문을 그렇죠. 해야 네. 된다든지 몇 회를 끊어서 이제 방문을 해야 되는데 중국인들이 들어오면은 어차피 좀 단기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툴리눔 톡신하고 HA 필러는 그냥 일회성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 수요가 좀 커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보시면은 휴젤, 대웅제약,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쪽이고요. 그다음에 HA 필러는 바이오플러스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젤 같은 경우에 어제 관련 주식 기대감 때문에 어제도 좀 많이 올랐는데 주가는 오른 게 없어요. 지금 보시면 차트 보시면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역시 좀 수혜를 받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웅제약 같이 좀 보셔야 되는데 바닥권에서 이미 좀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낙폭이 컸던 만큼 주가도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메디톡스도 좀 보셔야 되는데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 단기 저점은 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플러스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바이오플러스는 HA 필러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한 영업이익률은 30% 이상 40% 가까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역시 이쪽 관련해서도 바이오플러스는 실적도 잘 나오고 계속 주목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올 때 수혜를 보는 섹터는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이 시간 최현주 전문가 미용 성형과 관련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일회성 시술이 아니라 이 몇 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시술이 대다수이니만큼 일시적인 수혜가 아닌 또 지속적인 수혜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이 중국의 관광 허용과 관련해서 많은 뉴스들이 좀 묻혔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이었나 싶을 정도로 좀 잠잠한 만기일이었고요. 수급도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은데 또 전문가님의 시각으로 좀 분석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까요, 수급이? 제가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조금 저번 주서부터 시장이 조금 하락할 것 같아서 조금 지켜보자고 했는데 일단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박스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옵션 만기일 무사히 별일 없이 지난 것 같고 그렇다면 박스권은 하단은 코스피 기준으로 한 2,580, 상단은 한 2,650 정도가 저는 이제 한 9월 초까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박스권 장세이니만큼 순환매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그동안 소외됐던 중국 관련 주식들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런 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은 예전에 2차 전지 쪽이나 반도체 쪽이나 이쪽에 특정 섹터에서만 상승이 강하게 나왔는데
이제는 소외된 낙폭과대 주식들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뭐 계속적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뭐 과거의 주도주와 그동안에 이제 부진했던 주식 간의 괴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가 상당 부분 회복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큰 이벤트들은 이제 거의 다 지나갔지요. 미국의 CPI도 이제 지나갔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당분간은 박스권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다음 주까지는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뭐 거의 한 70% 정도는 지금 거의 다 실적이 발표됐는데, 다음 주면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뭐 큰 이벤트도 없어가지고, 그냥 박스권에서 순환매 대응하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 소외됐던 주식들이 뭐가 있냐 궁금해 할 수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컨텐츠 업체들이 좀 많이 소외가 됐는데 주가도 상당 부분 많이 빠져 있었고, 그동안에 뭐 최근에 좀 오른 것도 없어요. 뭐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뭐 사마 네트워크스 어제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에이스토리도 어제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콘텐츠리 중앙은 흑자 전환을 했죠. 호실적 발표했는데 그 당일날에는 실적 발표 잘 나왔는데 뉴스에 팔자는 소식에 좀 하락을 했는데, 이날이죠. 뭐 그저께 하락을 했는데 어제는 조금 회복하는 모습 보여가지고, 이렇게 소외됐던 업종들 주식들 찾아보면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눈여겨서 보시고 길목 지키기 전략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현재 박스권에서는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안 보는 게 좋다고 판단하시나요? 안 본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소외됐던 쪽에서의 상승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면서 괴리감을 좀 줄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소외주 들고 계셨던 분들 이제 조만간 또 차례가 올 수 있으니까요. 길목 지키기 전략 얘기해 주셨어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순환매 장세 가운데서 내 차례는 언제 올지, 내 종목은 언제 빛을 볼지, 이런 부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체크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목표가 도달 종목이 2종목 있습니다. 알아보죠. 7월 13일에 제시됐던 종목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국카본이고요. 13,000원대 사서 목표가 15,000원 어제 도달이 나왔습니다. 수익률 15% 안정적으로 챙겼는데요. 한국카본 앞으로의 전략 알려주세요. 네, 한국카본 뭐 지금 조선 업종이 화랑이기 때문에 피팅 업체, 부품 업체들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강세면은 조선업 같은 경우는 수주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역시 부품 업체들, 피팅 업체들이 강세는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카본은 어제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2차 목표가 1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 나왔습니다. 17,000원 홀딩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이 중국 소비주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최현주 전문가 미리미리 사자 얘기를 해주셨던 대표적인 종목이 호텔신라였습니다. 7월 말쯤에 7월 28일에 제시가 됐고요. 71,000원대에 사가지고 목표 주가 83,000원 도달을 했고, 어제는 87,400원까지 오름세 나타내면서 수익률 22%대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슈에 또 한가운데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호텔신라는 어떤 전략이세요? 네, 2차 목표가 역시 네. 95,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000원을 주시네요. 이제 올해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그 이상까지도 내다봅니다. 2차 목표가 95,000원 설정됐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기업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괜찮아가지고 뭐 제약바이오 업체 하나 갖고 나왔는데, CMO 업체인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 네,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CMO 매출 증가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역시 최근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죠. 위탁 생산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어가지고 뭐 수혜가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CDMO 대비 저평가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12개월 선행 PER이 16배입니다. 뭐 글로벌 CDMO 업체들이 20배를 넘어가는 만큼 뭐 그래도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차트 보시면은 네. 바이넥스는 실적 대비 상당히 좀 어떻게 본다면 진짜 좀 저평가되어 있어요. 1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뭐 아직 2분기 실적은 아직 안 나왔지만 2분기 실적도 저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뭐 주가는 그런데 이제 바닥권에서 인재 탈출하고 있어가지고 2분기 실적 나오고 난 다음에는 좀 더 탄력이 붙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12,400원, 손절가는 9,2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주 바이넥스였고요. 체크포인트 목표가 도달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